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셨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대안으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7년 착공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며 그간 국가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 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의 의미는 우선 그동안 이 행정수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을 느끼는 마음은 아마 불신, 불안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의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큰 공약의 정신 아래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을 완성하겠다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라고 하는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된다는 약속을 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신속 과제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공모를 연내에 착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를 확실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대국민 약속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개헌의 절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에 우리 지방시대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건립은 수속 추진 과제로 예정적으로 추진되지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행정수도 관련된 특별법이 2개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추진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승래 당대표가 새로 선임이 됐고 그래서 새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정부와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 5억 3특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도 5억 3특과 함께 5억 3특 일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그 균형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과제 중에 하나가 행정 수도 완성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보면 5대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행정 수도 완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 발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행정 수도 완성 없이 균형 발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것 선택에서 1행이라고 별도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미 행정수도 완성은 그 내용속에 5급 선택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급의 충청권에서는 반드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되어야만 충청권의 지역 균형 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혼합돼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기가 많은 변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또 개발되어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정리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없이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과제로 삼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원론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 신속추진 과제 선정도 당연히 제가 특별위원회가 건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바꾸자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아마 앞으로 모든 공식 용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절차를 지방시대위원장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세종집무실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하는 국회의 명칭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2집무실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그동안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왔지만 이제는 어떤 1, 2 해서 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명칭부터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집무실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면접에 관해서 기자님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2집무실 규모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서 그 면적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시라고 이해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체 이전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것 이것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지금 질문에 대한 그런 답, 집무실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이 또 제 답변에서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호 기획위원의 아주 줄기찬 철학적 가치가 바탕이 된 주장이었는데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분하면서 그것이 우리 지방 발전,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고 사실 그동안에 지방 소멸의 속도를 굉장히 한 10여 년간 늦춰왔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도 있을 만큼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런 지방 성장과 발전이 마중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으로 내려간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완전히 그 지방에서 정착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지방 성장이 어떤 본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에는 저희가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기존의 균형 발전에 더해서 그 배분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이 지역 지방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가지 재반 요소가 함께 성장해야 그것이 잘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신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확장해서 저희가 균형 성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이런 어떤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는 정책정분과에서 이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다루는 기획위원으로이라고 있는 조상우고요. 또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워킹그룹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행정수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경수 위원장님 모시고 참석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기회를 분산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지역이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이제 대선 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이 그때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리시면서 국토공간 혁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쭉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대전일보 광석 기자님 질문하신 걸 제가 조금 살을 보태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5극 산특과 행정수도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국가균형 성장특별위원회에는 이제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전을 다루는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자치분권과 같은 제도를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 5극 산특을 다루는 파트와 또 행정수도를 다루는 파트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수도의 내용이 5극 산특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그것과 별도로 행정수도는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별도의 국정과제를 좀 다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특히 김경수 위원장님이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주신 이후 정부하고 당에서도 우리 행정수도 논의가 아마 아주 발전이 빠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도 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당이나 국회에서도 이어서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이 부분에 대한 유산은 그렇게 아까 제가 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듯이 불신과 불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금 이걸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집무실을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가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에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듯이 그것도 뭐 과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고 이것을 조속하게 절차를 밟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당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이곳에서 단식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답변에 저의 개인적인 소망과 열망과 경험들이 담아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조심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문제가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이나 모든 곳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는 이렇게 충청권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속 추진 과제 제안을 했을 때 뭐 아무도 이견 없이 그래서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바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상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내에도 5국 상특 워킹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 행정수도 워킹그룹이 동격으로 별도로 제가 설치를 해서 우리 조상욱 위원이 이제 분과장을 맡고 있을 만큼 이렇게 행정수도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민 불신과 불안 이런 것들에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신뢰로 좀 바꿔나가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속 추진 과제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무리 말로 약속을 한다 한들 피부에 와 닿는 뭐 이런 약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의지 표명은 바로 신속 추진 과제 선정을 이견 없이 신속하게 그야말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그 행정수 특별법이 예전에 아시다시피 세종시 특별법은 15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제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행정수 특별법이 이제는 그렇게 150명 이상의 당론으로 발의가 돼도 되는데 왜 수정권 의원 중심으로 50명만 발의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늦춰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특별법이 발의가 전체 당론 차원으로 발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당연히 그런 절차로 이제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엊그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리를 당 지도부와 연석회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제가 당에 제안 드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컨트롤 타워, 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당내에도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함께 서로 협업해 나갈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당대표 당선도 바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보고를 하면서 당내에 이 문제를 지방시대위원회와 호흡을 맞추고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거기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 뒷받침되겠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고 정청래 당대표가 그 자리 측석에서 흔쾌하게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특별법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어떤 우리 관련된 지방의 약속들 공약들을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추동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의 힘을 당력을 모아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당내에도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저희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그 규모와 그 건립 방안 등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부언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난 정부에서는 단계적 건립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전 대비 3분의 1을 먼저 건립을 하고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로서의 어떤 국격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그 효율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또 국가 상징구역에 들어서는 세 가지 시설, 즉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시민공간 이 부분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과제도 또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면적 또는 그 건립 방안 등은 현재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들어서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빠른 속도감 있게 더 속도를 더 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언제까지 건립하겠다는 것은 공약에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하고 저희하고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 사무처는 설계 공모를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 그런 단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그 연말과 금년 초에 탄핵 정국이 있었고 또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가상징구역 조성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실 세종집무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그 공약에 비추어서 새롭게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관계기관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리고 설계 공모도 그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성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진행을 주문을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 도시와 건축,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실제 행정 수도에 걸맞는 대통령실의 규모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무실이 아니라 세종집무실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과 그리고 지금 건립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용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청와대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과 세종집무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세종집무실은 단순히 대통령실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 국가균형 성장을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도급성 특가,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정하고 완성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실이 지금 그 세종에서 직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왜 이걸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세종과 충청 주민들께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서 속도전 말씀하셨는데 해수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통령실의 건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부처 하나를 이전하는 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에 함께 한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단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런 건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앞으로 어찌 보면 10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를 상징하는 구역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되 가능한 신속하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